2026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아주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예산을 발표했는데요.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좀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막대한 돈,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조 4천억 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이 숫자만 봐도 정부가 이번 계획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돈이 과연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분배되느냐 하는 거겠죠. 이번 계획의 핵심적인 변화는 뭔지, 어떤 사장님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희가 이 계획의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볼 거고요. 많은 사장님들께 도움이 됐던 현금 지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가장 논란이 뜨거운 정책자금 문제는 뭐가 핵심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모두를 놀라게 한 아주 반가운 소식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작년 12월 말에 발표된 이번 계획은 크게 7가지 방향으로 짜여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금융지원 말고도요, 디지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기 지원처럼 소상공인의 거의 모든 생애 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중에서도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정책부터 한번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많은 사장님들의 하루하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원책, 바로 경영안정바우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분들 경영부담 덜어드리려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낼 때 쓰시라고 현금처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어쩌면 가장 아쉬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작년 50만 원에서 올해 25만 원으로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똑같아서 혜택 받는 분들은 약 230만 개 업체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범위는 넓게 유지되지만 사장님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지원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번 계획에서 가장 이야기도 많고 또 논란도 뜨거운 부분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 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이 정책자금의 총 규모가요, 3조 3,62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논란거리가 보입니다. 바로 지역별 배분 문제인데요. 전체 자금의 무려 60%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됐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자금을 빌릴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까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리고 또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국 소상공인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 자금을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 나누는 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수도권에서 힘들게 장사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일종의 역차별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이번 계획에서 정말 많은 사장님들께 예상치 못한 희소식이 될 만한 아주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대환대출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7% 넘는 고금리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4.5%짜리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박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신용대출이 드디어 이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사업자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으로 받았던 바로 그 대출 말이에요. 변화의 폭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신용대출은 고작 1,000만 원까지만 바꿔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도가 무려 5천만 원으로 5배나 늘어났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자 대출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신용대출 받아서 가게에 쓰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분들도 고금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께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잘된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번 2026년 지원 계획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또 어떤 점이 아쉬울까요? 이번 계획은 이렇게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부채 탕감 확대나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은 분명 좋은 방향이죠. 하지만 당장 힘든 사장님들께 힘이 됐던 현금 지원이 줄어든 점, 그리고 정책 자금 배분의 공정성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의 방향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도 있어요.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AI 도입 지원책인데요.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교육부터 실제 사업화까지 3단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워주겠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신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의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할 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지금 가장 절박한 곳에 자원을 몰아주는 게 맞을까요? 이번 2026년 소상공인 지원 계획은 우리 사회의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